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묘지경매인자 경매노마드 도항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묘지를 17일 만에 매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낙찰받은 물건은 아닙니다. 낙찰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묘지를 매도했느냐? 제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서 묘지 경매에 대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보여드리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많은 분들이 묘지 경매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묘지 경매가 지분 경매 끝판왕이다, 이런 수식어까지 붙이면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근데 관심이 커지는 만큼 모두가 다 성공을 할 수는 없겠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누군가가 낙찰 후에 매도하지 못하는 묘를 매입하는 분묘기지권 매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참 감사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찰을 받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묘를 제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준다니 말입니다. 분묘기지권 매입에 대해서 꽤 많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모든 물건들을 다 매입하진 않겠죠. 제 기준에 따라서 물건들을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매입할 물건들을 추려서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 또한 제가 분묘기지권 매입 업무를 통해서 매입을 했고, 매입한 다음에 17일 만에 매도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매입을 의뢰했던 전 낙찰자분, 법인이셨는데 편의상 분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찰을 받고 공유자들하고 협의를 위해서 내용 증명을 발송하셨다고 했습니다. 발송을 했는데 공유자가 아닌 채무자가 연락이 오더랍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와서 내가 매입을 할 테니까 좀 기다려 달라,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 하더랍니다.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채무자들의 주특기, 시간 끌기라고 말입니다. 공유자들은 연락이 되지 않고 채무자는 자꾸 시간을 끌려고 하고, 반복된 협상 과정에 지친 나머지 저에게 의뢰를 해주신 겁니다. 이 물건의 등기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12월 8일날 매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매각이 아닌 일반 매매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원활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현장 전경을 공개해드리면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전 낙찰자분 또한 제 유튜브를 구독하시는 분이기에 배려 차원에서 사진 없이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토지를 매입했으니 다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채무자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저에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매입을 할 테니까 시간을 달라,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상황인지 감이 잡혔습니다. 제가 공유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공유자들이 내용증명을 받고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즉 채무자를 총알바지로 세워놓고 협상하는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점을 간파하고 배후에 있는 공유자들을 계속 압박을 했습니다. 제가 묘지경매에서 협상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었죠.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정권자를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무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물건은 공유자들이 채무자를 조종하고 있었고, 결국 결정권자는 공유자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채무자가 아닌 배후에 있는 공유자들을 더욱 압박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흐지부지 시간을 끌던 채무자도 시간을 끌지 않고 가격을 바로 조율해서 매도한 케이스입니다. 이 물건은 매도하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매도하러 법무사에 갔는데 이 법무사가 채무자의 지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블로그에 묘지 경매에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라는 글을 기재했습니다. 묘지 경매에서 제일 큰 애로사항은 어정쩡한 조력자가 붙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건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법무사께서는 나름 본인 대검에서 정년까지 일을 하시고 나오신 다음에 법무사를 차린 케이스였는데, 낙찰법인과 제 법인을 형제회사로 보더라고요. 제가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매입을 한 건데 말입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묘가 있는 땅을 돈을 주고 매입을 하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경매도 아니고 묘가 있는 땅을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매입하기 전에 낙찰자분께서 애로사항을 겪었던 이유는 채무자가 이 법무사에게 자꾸 피드백을 받으면서 시간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법무사분을 만나 뵈니까 이런 마인드시더라고요.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 시간을 끌면 어차피 상대 측에서 이제 조급해져서 가격을 깎을 것이다. 일단 기다려라. 버텨봐라.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채무자는 더욱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협상하라는 과정에서 어정쩡한 조력자가 붙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일단 버티고 보자 이런 생각인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물건을 매입 후에 17일 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묘지를 많이 처리해보고 협상을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것보다 우리는 협상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몇 부 능선을 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묘지 연구자들하고 협상을 하면서 실제로는 8부 능선을 넘고 있는데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8부 능선에 위치해 있지만 고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상이 너무 막막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했는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협상을 하면서 내가 많이 진행을 했지만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은 결국 정상을 도달해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을 하고 압박하는 과정이 이들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 내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협상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 매번 말씀을 드리죠.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는 도출된다고 말입니다. 제 말을 듣고 조금만 더 전진해 보시죠. 그러면 8부 능선을 넘어서 곧 고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분묘기지권 매입 업무를 통해서 묘지를 매도한 사례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협상을 하다가 내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해보시면은 결국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제 말을 명심하시고 협상을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묘지경매린자 경매노마드 도왕민입니다. 감사합니다.